안녕하세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미래에 대해 발표할 세무학과 장다의 정지한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는 첫째, 현재 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선언을 둘러싼 쟁점. 둘째,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연구화에 대한 찬반의 논리와 근거. 셋째, 앞으로의 한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통상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 질문들을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형 문화 콘텐츠가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 얼마나 큰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수입되는 영화, 드라마, 음원, 게임, 소프트웨어, 서적 등의 수입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의 상한선이 WTO 회원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무역 상대국과 통상 갈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전자적 전송에 수익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제2차 WTO 강요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작업 계획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합의를 하고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2년씩 연장되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즉,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전자적 전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 모라토리움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되었고, 강요 회의마다 회원국의 합의로 효력이 연장되는 등 시한부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제11차 강요회의를 앞두고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한 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아졌지만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예 폐지하고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여 우여곡절 끝에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제11차 강요회의에서 다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1차 강요회의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향후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수 확보, 내수산업 보호, 과세 근거 여부,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움이 폐지되고 전자적 전송에 수익 관세를 부과하여도 수입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재정 수입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제 전반에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모라토리움으로 발생하는 전 세계의 세수 손실은 약 2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재정 수입의 0.08%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관세 수입액을 초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부가세나 재화용역세 등과 같이 비차별적인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에 반대합니다. 다음 찬성 측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많은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세가 정부의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수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국내 조세 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수입 관세를 통해 충당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는 무관세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선진국의 세수 손실은 약 2억 9천 달러에 불과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세수 손실은 이보다 30배가량 더 큰 약 10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내 조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에 찬성합니다. 또한 내수산업 보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단을 상실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을 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산 자동차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또한 현대가 자동차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계속된다면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은 국내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낙후된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함으로써 내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가 가능한 물리적 상품이 모두 전자적으로 교역이 된다면 운송비를 포함한 무역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9억 4천만 달러가 증가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소재 기업은 선진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수입, 가공하여 최종재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디지털 전환 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복합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적 전송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데이터, 디지털 제품,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가 저하되어 다른 기타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한다면 개발도상국의 내수 산업 보호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전반으로 볼 때는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에 반대합니다.
저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화를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최초로 합의된 1998년 당시는 상용 인터넷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전자적 전송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련 통계나 연구 방법론도 미흡하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즉, 전자적 전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 모라토리움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되었고, 강요 회의마다 회원국의 합의로 효력이 연장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단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한다는 합의만 있었을 뿐, 무관세의 대상인 전자적 전송 개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지속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적 전송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를 오랜 기간 진행해온 WTO도 아직까지 전자적 전송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OECD와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는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UN 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상품, 서비스, 무채물의 3분법을 제한하고 이중 서비스를 제외한 무채물을 전자적 전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연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적으로 물리적 매체에 포함되어 교역되었던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해지고, 해당 품목의 국경 간 거래가 무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전자적 전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추천 알고리즘,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보면 이 범위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범위를 정하고 통관 내역을 조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는 결국 편익을 앞설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유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최종적으로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 측 논리를 정리해보면, 첫째, 전자적 전송에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국내 조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게는 선진국 세수 손실의 30배가량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둘째, 낙후된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모라토리움 관행은 애초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되었으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측 입장은 첫째, 모라토리움이 폐지되고 전자적 전송에 수익 관세를 부과하여도 수익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재정 수입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제 전반에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합니다. 둘째, 무관세 모라토리움 폐지로 내수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자적 전송의 정의를 내리고 범위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국제 무역의 주요 대상이었던 과거의 통상 정책은 디지털 무역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과 디지털 제품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통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디지털 음원과 뮤직비디오, OTT 플랫폼과 네이버 웹툰,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내세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적 전송의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움의 연구안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라토리움이 폐지되어 온라인상의 관세 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 콘텐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적인 무역 장벽에 가로막히고 시장이 위축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과 소비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모라토리움 연구화로 인한 재정 손실 측면에서는 모라토리움이 폐지되어 우리 세관 당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가 114억 원, 전체 관세 수입의 0.1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는 K 컨텐츠의 수출 규모는 103억 달러에 달하고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148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라토리움 연구화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 수입 손실은 미미한 반면에 우리 콘텐츠의 수출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연구화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주요 통상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맡은 장다혜 정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